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 배웠고, 그쵸? 신바빌로니아 배웠죠, 그쵸? 근데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 전체를 제패하는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과 정착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이란이에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중동의 고원지대에는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유목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강성했던 산악민족이 있는데요. 그 산악민족이 누구라고요, 재현아? 메디아. 메디아죠. 이 메디아 이름 어디서 봤었죠, 그쵸? 그 바빌로니아 왕 그 누부갓네살 아내가 네, 메디아. 맞아요. 여기서 왔었죠. 그쵸? 그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바빌로니아가 어디랑 동맹을 체결해요? 메디아랑, 그쵸? 그, 동맹을 체결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북쪽하고 동쪽으로는 메디아가 엄청 큰 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메디아라고 보이시나요? 메디아?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시리아가 이제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아시리아가 니느웨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네.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바빌로니아가 일어나고, 그쵸? 요 북쪽에 이제 여기는 원래 아시리아 땅이었어요. 요 동쪽에 메디아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과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신바빌로니아는 이제 요렇게 해서 아시리아의 그 영토를 잠식을 했고, 그 북쪽으로 조그만 나라들은 메디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다 차지해서 엄청 큰 나라가 됐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페르시아라고. 조금. 네, 여기가 메디아한테 과연 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같은 이제 같은 민족 뿌리는 비슷해요, 메디아랑. 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메디아의 사실상 속국으로서 자리를 이제 잡게 되었던 거죠, 초반부에는. 자, 근데 메디아의 상황이 갈수록 조금씩 악화가 됩니다. 이제 악화되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고레스.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역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역전되나 싶잖아요. 그쵸? 네, 역전이 돼서 놀랍게도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합병합니다. 어, 네, 이게 덩치가,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때 메디아가 이만큼 확장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원래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사이즈가 이 정도 났던 건데 더 커지고 강력해진 메디아를 페르시아가 합병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얼마내진 거예요? 와. 네, 이만해진 거예요. 그쵸? 그것도 어떻게? 이것도 엄청 크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어디로 쳐들어갈까요?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로 쳐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쳐들어가요. 우리 배우는 데도 나오겠지만, 먼저 바빌로니아를 친 게 아니고, 처음에 리디아를 때립니다. 리디아를 때려서 합병을 시켜서, 여기 우리 거 삼은 다음에 요 인도 쪽이에요. 인도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바빌로니아를 쳐요. 네, 그래서 바빌로니아 얘네가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죠. 고레스 시대 때 페르시아의 영토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들 때 이집트까지 합병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기 고레스 아들 때. 와, 이거는 엄청 엄청나게 크죠, 그쵸? 세계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 제국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도 이집트로 쳐들어가긴 했지만 이집트를 병합하지는 못했죠, 그쵸? 상 이집트 지역을 그냥 제패하고, 야, 너희들 앞으로 까불지 말고, 우리 패권 안에 머물러 있어.
이 패권을 확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지 이집트를 자기네 영지로 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고레스 아들 때 들어서면은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도 자기네 영토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세계 제국이라고 할 만하죠. 중동 전체를 관할하는 중동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인도 옆에도 전체가 하나의 제국으로 탄생하는 그런 게 페르시아인데 다시 얘기했지만 처음 출발은 어때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쵸? 강대국에 이렇게 쌓여 있는 소국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메디아를 오히려 병합하고 나아가서 신바빌로니아,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를 할 때 메디아를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때만 해도 강력한 국력을 지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디아에 이제 키악세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누구랑 동맹을 맺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랑 그쵸? 동맹을 맺어서 소아시아의 작은 왕국들을 점령하게 나가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무너져 나갈 때 아까 말했던 거 보여줬죠. 그쵸? 아시리아가 무너져 나갈 때 동맹 맺고 요만큼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그 메디아의 키악세레스가 한 업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니까 나라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지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그쵸? 군사력으로 강해졌다가 나라가 부유해지면은 군사력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꼭 있는데 메디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우기 좋아하는 산악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싸움을 좋아해요? 싸우길 좋아하지 않아요? 싸우겠죠.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혹독하게 훈련받는 일을 꺼리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 남자들이 여자처럼 입고 놀며 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했더라? 로마 제국 쇠왕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인가?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 정확하지 않은데 거대했던 제국이 쇠락해 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남자들이 여자 같아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더 이상 이렇게 남자 같은 그런 강인함, 그쵸?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보다는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자들 여자처럼 막 화장하고 막 치장하고 옷 멋있게 입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 동성애가 만연한다라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메디아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자들이 더는 그런 어떤 강인함, 그다음에 정복, 진취적인 기상 이런 걸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부유해졌잖아요. 그쵸?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가 그 나라에 이제 쇠락하는 거죠. 그쵸? 쇠락하는 게 보여주는 징조다라고 분석한 게 있는데 메디아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칠게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을 올리면서 그런 걸 감당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 벌어놓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쓰면서 즐기기를 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메디아가 이제 나라의 국력이 이제 이렇게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이제 이렇게 해이해지니까 당연히 관리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크게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별 볼 일 없는 이제 국가였고 메디아는 거대한 강성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에 이제 공주를 이제 시집을 보냈다 그래요. 뭐 첫째 공주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공주를 이제 페르시아에다 시집을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호 관계를 이제 맺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네,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역 전역을, 아시아 전역을 제패하는 꿈을 꿨대요. 네, 그래서 메디아의 왕이 자기로 보면 외손자죠. 그 외손자를,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라고 어떤 신하한테 명령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겠죠.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고 살려줘서 이제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메디아의 왕이 야, 너 저기 고레스 죽이라고 했잖아. 왜 못 죽였어? 라고 하는 걸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고기를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는 예전에 고레스를 죽이라고 했던 명에 실패했던 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를 막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벌써 돌아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고기가 남았다고 남은 고기 좀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어떤 광주리에다가 남았다는 고기를 이제 갖고 옵니다. 근데 광주리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아세요? 독, 네? 정갈, 아니, 정갈이다. 그게 아니라 신하의 아들의 머리와 다리가 들어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네가 고레스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벌로 네 아들을 대신 죽인 거죠. 그쵸? 네 아들을 대신 죽였는데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로 고기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먹게 한 거죠. 모르고 먹게 한 거죠. 그쵸? 끔찍하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복수를 했답니다. 예, 예. 끔찍하죠, 그쵸? 네, 그 네. 얘기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이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 앞에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울었겠죠. 네, 엄청 슬퍼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표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신임을 얻으려고 더 잘했대요. 더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레스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군사를 일으키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도와줘서,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인데 하여간, 무찌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을 이제 반란이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사람 있죠. 그쵸? 네. 예, 충성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이 사람한테 군사를 줘서 고레스를 격파하라고 했다고 해요. 네. 자, 근데 그 사람은 군사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시 반영을. 네, 다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고레스에 투항을 해버린. 네? 왜요? 고레스에 투항이에요, 투항. 항복. 아, 투하. 네, 군대 전체를 이끌고 가서 고레스한테 바쳐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 와해돼 버리겠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헤로도토스에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이 얘기가 실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메디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사람들은 뭐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이런 애국심에 불타서 우리가 거대 제국인데 저런 그 애송이한테 어떻게 이걸 넘겨주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지지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지지함으로써 페르시아가 메디아 제국이 되나 메디아 제국이 페르시아를 다스려. 왜냐하면 둘이 민족 뿌리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저 능력 있는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면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헤로도토스는 뭘 선택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샀던 그 신하에게 샀던 원한을 이제 그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 메디아를 다스리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다. 그래서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과 그 고위 신하들이 투항을 해서 메디아가 한 번에 고레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말하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메디아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고 물리치고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메디아 사람들, 그 남자들의 행태들을 봤을 때,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물이 일어났어도, 그럼 우린 죽으면 죽었지. 마치 스파르타의 300, 아나요? 나중에 나오겠지. 네, 그런 용사들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뭐 고국을 지키겠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남자들의 행태인가요, 이게? 네, 이미 아니죠. 그쵸? 예, 이미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고레스가 그 때를 잘 맞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잘 맞아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했던 메디아 제국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병합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고레스가 550년에 메디아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 왕위에 고레스가 바로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라요. 이것도 되게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자기가 그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쵸? 반란을 일으켜서 메디아를 장악한 건데 정통성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자기 그 외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잔혹하게 네. 되었던 외할아버지, 그 네. 외할아버지의 아들을 그 메디아의 왕위에 올리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그 폐위시켜요. 아, 예,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디아의 이제 합병 제국이죠.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예, 네.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그 할아버지의 아들을 이제 올리는데 그 아들이 이미 나이가 60이 넘은 상태였대요. 아, 예,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실 걸로 보이니까 올리고 대신에 그 아들이죠. 60 넘은 아들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오레스가.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60 넘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위가? 예, 물려받는. 그쵸. 정당하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인제 왕위는 그 사람이 갖고 있지만 실권은 그동안에도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고레스가 그런 방식으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550년을 건국을 하게 되고요. 자,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로이소스 얘기했었죠. 이 신탁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여기서 신탁에 델포이 신탁에서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 칠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큰 나라가 이길 것이다. 큰 나라, 큰 나라라고 할 만해요. 여기 보세요. 그쵸? 이 메디아 페르시아가 병합제국으로 일어섰으니까 이게 이만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 리디아 보이시죠? 그쵸? 리디아. 네. 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큰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디아가 커요? 메디아 페르시아가 커요? 메디아가 더 좋죠. 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예. 근데 전쟁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리디아가 무너져서 병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이 바빌로니아로 곧장 쳐들어가자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서쪽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동쪽을 안정시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전력을 신바빌로니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발. 신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리디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처음으로 은화를 썼던 그 나라예요. 그리고 진로를 동쪽으로 바꿔서 인도 부근, 그래서 그 동쪽으로부터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오는 걸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목표였던, 그쵸? 바빌로니아로 그 진군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바빌로니아의 상황이 어땠나요? 이제 벨사살은 또 놀고 있고 네. 그 아버지 왕은 또 이제 딴 데 나가서. 그쵸. 유물 수집하러 다니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 여기에선 뺀 거예요. 뺐는데, 그 벨사살 아버지하고 사제들하고 저기 사이가 엄청 안 좋았대요. 바빌로니아의 사제들하고. 어, 네, 왜냐면은 그 나보니두스가 그 마루드크보다는 그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더 우대하면서 섬겼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르두크를 주로 섬기는 바빌론의 고위 사제들은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싫어. 되게 싫고 고깝게 보이죠. 그쵸? 근데 이 그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밖으로 돌면서 그 유물 탐사한다고 이제 그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새해를 여는 신년 제사를 이제 바빌로니아의 고위 사제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나 밖에 나가 있어서 바쁘니까 못한다고 스킵을 해버렸대요. 어,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뿔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군사들은 싸울 의지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부패들이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가 굉장히 심해서 아, 이거 그냥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저 고레스한테 똑같은 거죠. 메디아처럼. 고레스한테 넘겨주면은 우리의 그 권리들은 보장받고, 그쵸? 죽지도 않고 이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주자. 문을 열어주자. 이런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위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리죠. 그쵸?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인 너무 넓어서 왕공불락이죠. 그쵸? 그런 도시인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했을 때 그 벨사살은 그냥 잡혀서 그날 죽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나보니두스는 고고학자 왕 있잖아요. 그쵸? 네. 나보니두스는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결국 따라잡혀가지고 그 추격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죽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바빌로니아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드디어 이제 침공을 이렇게 빙빙 돌아서 좌우의 위험을 없앤 다음에
드디어 바빌로니아로 나아갔는데 메디아랑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실 조성하신 거예요. 그쵸? 예, 네. 70년이 지나면은 주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그 대가로, 그쵸? 그 막대기를 내가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70년이 찰 때쯤 돼서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빌론 포위하자, 그쵸? 그리고 벨사살이 왜 걱정 안 했는지는 얘기했죠, 그쵸? 먼저. 네. 네, 이 넓은 성을 지네가 어떻게 계속 포위하고 있을 거냐? 결국 포위하다가 복음 문제 걸려서 자기가 퇴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반전이 숨어 있었죠, 그렇죠? 네, 벨사살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제들, 뿔난 사제들, 그리고 싸울 마음이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도 없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해버린 게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고레스는 그 이후로 뭐 하느냐? 이 사람은 계속 원정 다닙니다. 계속 원정을 다녀서 이번에는 이제 카스피의 남쪽에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사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스피해 여기 보이시죠? 그쵸?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예요. 아마도 카스피해 남쪽이니까 뭐 이런 데나 아직 점령이 안 된 요런 데, 그쵸? 네, 요런 데 쪽으로 좀 더 진출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여기서 전사를 하는 게 고레스의 시세가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즉위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되게 엄청난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진짜 대단했던 게 이 사람이 즉위했을 때는 뭐예요? 그냥 소국이잖아요. 그쵸? 중동의 소국이었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메디아를 병합하더니 리디아까지 병합을 하고 그쵸? 이만큼 판도를 키워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래 목적인 신발. 신바빌로니아까지 하는 거죠. 그쵸? 꿀꺽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고레스가 확립한 페르시아 영토가 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저 네. 얻는 거. 메디아도 사실 거저 얻었고 리디아는 무너뜨렸고 바빌로니아도 사실 거저 얻은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인물이 그만큼 출중하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이집트를 병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종 영토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되니까 아들인 캄비세스가 이제 2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돼요. 근데 사실상 2대 황제는 아니죠. 그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1대 황제는 메디아 황제의 아들이었고, 그쵸? 네, 그 할아버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키루스가 2대 황제가 되는 거죠. 고레스가 2대 황제니까 캄비세스는 사실 3대 황제인데 네, 사실 근데 고레스를 이제 건국자로 보기 때문에 1대를 고레스라고 얘기하고 캄비세스를 2대로 얘기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캄비세스를 2대라고 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건 이제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되고요. 그가 한 유일한 업적이 뭐냐? 이제 이집트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좀 많이 잔혹한 행위들을 좀 많이 했대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헤로도토스 아저씨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앞에 그 티루스가 어떻게 메디아를 점령했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여줬었던 그 헤로도토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이그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잔혹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써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왕자하고 딸이 있었는데 사로잡혔다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 들려줬을 때 뭐라고 하게 되냐? 캄비세스가 이제 그 아들을 처형하고 딸은 노예로 삼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이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네, 잔혹하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데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근데 그 사로잡힌 사람 중에 자기가 옛날에 친했던 사람인데 거지로 이 전쟁의 과정에서 거지로 전락했던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는 이제 캄비세스가 이제 조금 그 사람을 높게 평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사로잡아서 이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또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는 또 첩보를 입수하고 또 바로 또 저기 죽이기도 하거든요. 캄비세스 이야기를 보면은 맨날 뭐 반역 일어나서 죽이고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헤로도토스가 쓴 거는. 그래서 그 잔혹한 폭군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죽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공통사항은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부상을 왜 당했느냐라는 거는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말에 올라타려고 땅을 딱 박차고 일어섰는데 자기 칼집 있죠, 그쵸? 이렇게 허리에 차는 그 칼이 있는데 칼집 끝이 마침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칼이 삐져나와 있었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말에 올라타려고 딱 박차고 일어나니까 그 칼 끝이 어디에 꼽혔냐면은 자기 허벅지를 뚫고 지나갔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상처를 입었고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근데 공통된 거는 그런 식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게 이제 악화돼서 뭐 질병으로 떠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낙심을 해서 자기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금방 세상을 떠나는 게 이제 캄비세스예요. 근데 이 캄비세스가 왜 그렇게 이제 급하게 이집트를 정복한 상태에서 떠나려고 했냐면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떠나려다가 하여간 뭔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악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났든 스스로 생명을 끊었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캄비세스가 되고요. 캄비세스를 묘사하는 기록들은 한결같이 다 잔혹한 면을 부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이후의 왕이 그 유명한 다리우스 왕이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그래서 페르시아 왕 하면은 다리우스가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그쵸? 그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키면서 그 페르시아가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왕되려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다리우스가 이제 아마도 그게 외가 쪽으로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키루스의 딸과 아마 결혼을 했었나? 그랬을 텐데 하여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로 왕 되겠다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다리우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어, 왕이 되겠다는, 그쵸?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반역을 일으켰고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군사적인 면에 좀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군대를 적시적기에 빠르게 보내가지고 반란들을 다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통치는 잘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로 불렸던 것처럼 그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라고 다른 나라에서 다리우스라고 그냥 대명사격으로 부를 정도로 페르시아를 대변하는 왕으로서 왕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역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벌을 좀 잔혹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말뚝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뚝에 꿰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뚝은 어디에다 박을까요? 좀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 데 박겠죠. 그쵸? 네. 그럼 멀리서도 그게 보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말뚝에 꿰어져 죽어 있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제압하는 본보기로 삼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인물만 3,000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귀족들이죠. 그쵸? 귀족들, 그다음에 왕권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말투. 다, 싹 다. 그쵸? 잔혹하게 처벌하고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사람이 다리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왕들은 이 다리우스의 가기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